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스치며 지나갈 때면 더 그렇다. 그날 은지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민경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속삭임은 역풍에 흩어졌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민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미안해, 은지야. 우리 사이가 이 세상에 맞지 않아. 그 한마디가 은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피가 입술에서 흘렀지만 그 통증조차 민경의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은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은지는 평범한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그녀의 일상은 한옥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소소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은지는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특히 민경에 대한 그 감정. 민경은 은지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민경은 27살,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제주도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 그녀의 카메라는 서울의 네온사인을 포착하듯 은지의 숨겨진 미소를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한옥 마을 산책에서부터 가까워졌다. 민경이 은지 씨, 당신의 눈빛이 제주바다 같아요 라고 말한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조심스러웠다. 은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은지야 라고 매일 타박하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읽으며 가족의 정상을 강요했다. 민경은 달랐다. 제주도의 바람처럼 자유로웠지만 그녀의 가족도 LGBT에 대한 이해가 얕았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고백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그게 여자라고? 민경아, 정신 차려졌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다. 은지의 작은 원룸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속삭이듯 사랑을 나누었다. 민경아,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은지가 물으면 민경은 물론이야. 서울의 이 바쁜 세상에서 너만 있으면 돼라고 웃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한다. 민경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을 때 은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공연히 민경의 손을 잡았다. 전시장은 홍대 거리의 갤러리,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곳, 벽에 걸린 민경의 사진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서울의 한강 다리, 그리고 은지의 뒷모습이 담긴 한 장은 그들의 사랑을 증언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속삭였다. 이런 게 요즘 유행인가? 불쌍하네.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은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민경은 웃으며 대꾸했지만 은지는 그날 밤 울었다. 민경아, 우리 세상에 맞지 않을까 봐 무서워. 그 후 갈등이 싹 텄다. 민경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압박을 가했다. 민경아, 내 미래를 생각해. 은지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건 안 돼. 민경의 오빠는 더 직설적이었다. 레즈비언. 그건 서구의 병이야. 우리 한국 가정에서 그런 거 용납 못해. 민경은 흔들렸다. 그녀는 은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은지는 그걸 알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사랑으로 채우려 애썼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가서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을 보며 키스했다. 민경아, 나만 믿어.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러나 배신은 예고 없이 왔다. 민경의 전시회 후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은지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민경의 SNS를 보았다. 민경이 알파라는 남자와 찍은 사진. 그는 민경의 대학 선배, 성공한 사업가. 알파는 한국 사회에서 강하고 지배적인 남성을 상징하듯 그 남자는 민경의 가족이 기상적이라고 여기는 타입이었다.
은지는 그 사진을 보며 무너졌다. 왜, 민경아, 그녀는 민경에게 달려갔다. 민경의 작업실, 홍대 근처의 낡은 건물. 문을 두드리자 민경이 나왔다. 은지야, 미안해. 나와 가족 때문에. 그리고 알파 오빠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민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은지는 그 말을 용서할 수 없었다. 너, 나를 유혹한 거야?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날 밤, 은지는 서울을 벗어났다. 그녀는 혼자서 강원도의 산으로 향했다. 겨울 산행, 위험한 선택이었다. 은지는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어렸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했다. 산은 그녀의 피난처였다. 눈 쌓인 길을 오르며 민경의 추억을 되새겼다. 제주도 여행에서 민경이 근지야, 이 바다처럼 영원할 거야 라고 한 말, 한옥마을에서 함께 먹은 떡볶이의 매운맛. 하지만 그 모든 게 배신의 그림자에 물들었다. 은지는 동굴에 도착했다. 강원도의 유명한 동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겨울에 혼자 오르기엔 위험했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 앉아 울었다. 민경아,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바로 그때 바람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동굴 안쪽에서 그림자가 다가왔다. 은지야, 민경의 목소리였다. 민경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녀의 코트는 눈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은지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너, 어떻게 여길? 은지가 물었다. 민경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위치 추적했어. 미안해, 은지야. 나 잘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알파 오빠 진짜 이름은 준호가 추격해왔다. 그는 민경의 가족이 보낸 사람처럼 민경아, 내려와. 이 미친 짓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준호는 알파 같은 남자, 강원도 산장에서 일하는 등산 전문가였다. 그는 민경을 구하러 왔다고 믿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은지는 민경을 보호하려 달려들었지만 동굴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넘어지며 바위를 긁었다. 피가 흘렀다 뒷술과 팔에서. 하지만 그건 가벼운 상처였다. 준호가 다가오며 근지씨, 당신 때문에 민경이가 라고 소리쳤지만 민경이 막아섰다. 오빠, 그만. 나 은지 사랑해. 그 말에 준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은지를 밀치려 했고 동굴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은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민경의 손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지야,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그 순간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다. 동굴 안, 랜턴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은지의 팔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민경은 부드럽게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민경아. 왜 왔어? 나 버린 거잖아. 은지가 속삭였다. 민경의 눈물이 떨어졌다. 버린 게 아니야? 무서웠어. 가족, 사회. 하지만 너 없이 산다는 게 더 무서웠어. 그들은 동굴벽에 기대어 앉아 한국의 겨울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경은 제주도의 설화를 들려주었다. 바다의 여신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동굴에 숨었다는 이야기. 은지는 웃었다. 우리도 그런 신화가 될까? 민경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될 거야. 나 약속할게. 하지만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배신아니 그의 집착은 더 깊었다. 그는 가족에게 은지의 쥐험한 행동을 알렸고 은지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강원도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동굴 입구에서 은지를 기다렸다. 은지야, 집에 가자. 이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어머니의 말은 한국 어머니의 전형적인 사랑. 하지만 은지에게는 족쇄였다. 민경은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은지는 어머니를 따라 내려갔다. 민경아, 기다려.
나 정리할게. 그 이별의 순간 은지의 가슴은 찢어졌다. 은지는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면했다. 어머니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아파트, 한지 문이 달린 전통적인 공간. 어머니는 은지에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은지야, 민경 씨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 혼자서 너 키웠어. 정상적으로 살면 돼.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정상인가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민경인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감정을 숨기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이 있다. 생각해봐, 은지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명절에 가족 모이는 그 삶, 그게 행복이야. 은지는 스튜디오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민경의 사진처럼 감정적이었지만 이제는 회색빛이었다. 동료들은 은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은지는 웃으며 넘겼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숨겨진 이야기. 직장에서조차 여자 둘이 사귀다니 이상하지 않아 라는 소문이 돌 수 있었다. 은지는 민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민경의 답은 빨랐다. 좋아. 한강에서. 한강공원, 봄이 다가오던 그날.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민경은 여전했다. 제주도의 바람 같은 미소. 은지야, 미안해. 나 준호 오빠랑 헤어졌어. 그건 실수였어. 은지가 물었다. 왜 그랬어? 나 버리고. 민경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 오빠가 설득했어. 은지 씨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라고. 하지만 나 깨달았어. 너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한국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렸다. 민경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진짜로. 그들의 재회는 달콤했다. 민경은 은지의 원룸으로 이사왔다. 함께 김밥을 싸먹고 KTX로 제주도로 여행 갔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은지야,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결혼. 민경의 말에 은지는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진짜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경의 가족이 다시 개입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민경을 데려가려 했다. 민경아, 집으로 가. 은지 씨랑은. 끝내 이 그날 민경은 흔들렸다. 은지야, 잠시만. 나 갈게. 곧 돌아올게. 은지는 기다렸다. 하지만 민경의 연락이 끊겼다. SNS에는 민경이 가족과 찍은 사진 설날 가족 모임, 한복 차림. 은지는 다시 무너졌다. 또 이 배신이야. 그녀는 홀로 강원도로 향했다. 이번엔 더 깊이, 그 동굴로. 겨울이 다시 찾아온 산,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은지는 동굴에 들어가 랜턴을 켰다. 민경아, 왜 또?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 민경이었다. 이번엔 혼자. 은지야. 찾았어. 민경은 눈보라 속에서 은지를 끌어안았다. 나 이번엔 진짜야. 가족한테 다 말했어. 은지 사랑해. 포기 못해라고. 하지만 동굴 밖에서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였다. 그는 민경의 오빠와 함께 왔다. 민경아, 이 미친 짓 그만해. 은지 씨, 당신이 민경이를 망치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알파처럼 강경했다. 그는 동굴로 들어오려 했고 은지는 민경을 보호하며 막아섰다. 가지마, 민경아. 혼란이 시작되었다. 눈보라가 동굴 입구를 막았고 준호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의 팔이 베어 피가 흘렀다. 적당한 상처. 하지만 분노를 키웠다. 이게 내 탓이야, 은지. 그는 소리쳤지만 민경이 외쳤다. 오빠,
그만. 나 선택한 거야. 은지는 피를 흘리는 준호를 보며 동정심이 들었다. 한국 사회의 알판 남자, 그는 사랑을 강요하며 상처받는 존재였다. 민경은 은지의 상처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은지야, 너 유혹한 거 맞아. 처음부터. 하지만 그게 사랑이야. 그 밤, 동굴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고 세 사람은 동굴 안에서 대치했다. 준호는 팔을 감싸며 앉아 처음으로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경아, 나 은혜 오빠한테 부탁받아서 왔어. 하지만 나도 민경이 좋아했어. 은지 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삼각관계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경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나 은지만 사랑해. 은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배신의 고통, 하지만 이제 이해가 왔다. 사회의 압박이 모든 걸 왜곡했다. 은지의 어머니도 도착했다. 산악구조대와 함께. 은지야, 어머니의 외침에 은지는 달려나갔다. 어머니는 은지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내가 왜 이런 대로? 엄마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다. 한복 소매의 한지 냄새, 김치찌개 향기 같은. 하지만 은지는 민경을 놓지 않았다. 엄마, 민경이 데려가. 우리. 사랑의 어머니는 민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경 씨, 당신도 고생이 많네. 우리 집안은? 아직 준비 안 됐지만 그 말은 은지의 가슴을 울렸다. 어머니의 변화, 작은 틈. 준호는 구조대에 실려 내려갔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미안해, 민경아. 난 잘못했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건강 챙겨. 그 이별은 비극적이었지만 해방이었다. 동굴에서 나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눈 쌓인 길, 한국의 겨울 풍경이 그들을 감쌌다. 은지는 민경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민경은 웃었다. 서울로 돌아가. 우리 집 꾸리고 전시회 열고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자.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변화했다. 민경은 새로운 사진 시리즈를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 한국의 LGBT 커플들을 담은 작품. 은지는 디자인으로 도왔다. 그들은 홍대의 LGBT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젊은 여성들이 모여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라고 외쳤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2020년대 들어 동성애 금지법 폐지 논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성장. 은지와 민경은 그 물결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갈등은 남아 있었다. 민경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설날에 제주도로 갔을 때 어머니가 민경아, 아직도 그 은지 씨랑 이라고 물었다. 민경은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은지가 제 인생이야. 제주 바다처럼 포기 못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천천히. 받아들일게 라고 했다. 작은 승리였다. 은지의 어머니도 변했다. 어머니는 은지에게 민경 씨 초대해. 같이 한정식 먹자라고 했다. 그 식탁에서 세 여자는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 점점 포용적으로.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밀월 여행을 갔다. 아니, 공식은 아니지만. 해변에서 해질녘에 민경이 무릎 꿇었다. 은지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반지는 없었지만 제주 도라르방이 증인이었다. 은지는 울며 긍지라고 했다. 그들의 키스는 파도 소리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고조는 다시 왔다. 민경의 전시회가 대형 갤러리에서 열렸다. 숨겨진 사랑 시리즈, 은지의 사진도 포함. 언론이 달려들었다. 레즈비언 아티스트의 도발적 작품시라는 헤드라인.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이런 게 한국 문화냐?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민경은 떨었지만 은지가 손을 잡았다. 우리 이야기야. 두려워마 전시회 날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젊은 세대가 사랑은 사랑이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갤러리 앞에서 기다렸다. 민경아, 축하해. 나 변했어. 은지 씨, 미안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파 집착을 깨달았다. 세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우리 용서할 수 있을까? 은지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배웠어.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은지와 민경은 남산타워로 올랐다. 케이블카 안에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민경아, 우리. 여기서 시작됐지. 민경은 웃었다. 아니, 동굴에서. 피투성이가 된 내가. 여전히 아름다웠어. 은지는 그 말을 떠올렸다. 동굴의 그 밤, 피가 흘렀지만 사랑이 피어났다. 그녀는 민경을 탓했다. 유혹한 탓에 이 모든 고통이 왔지만 그 유혹이 구원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평범해졌다. 은지는 스튜디오를 키웠고 민경은 책을 출간했다. 동굴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한국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이게 진짜 한국 사랑 이야기야 라고 썼다. 가족들도 받아들였다. 은지의 어머니는 손녀 입양한 아이를 보며 근지야, 내 선택이 맞았네 라고 했다. 민경의 어머니는 제주 한옥에 두 사람의 사진을 걸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은지는 병이 들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의사가 말했다. 병원 침대에서 민경이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나 없인 안 돼, 쉬어. 은지는 웃었다. 너 때문에. 피투성이 된 적도 있었잖아. 민경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땐. 미안해. 하지만 그 피가 우리를 묶었어. 은지는 회복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산으로 갔다. 강원도의 그 동굴, 이제는 추억의 장소. 랜턴을 켜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경아, 만약 다시 배신한다면? 은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경은 키스하며 말했다. 절대 안 해. 너는 내 알파야. 은지는 웃었다. 한국 사회에서 알파는 남성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알파였다. 보호하고 사랑하는.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며 살았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고 젊은 커플들을 격려했다. 사랑은 동굴처럼 어둡지만 빛이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였다. 은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민경은 여전히 나를 유혹한다. 그 미소로, 그 손길로. 피투성이 동굴에서조차. 그리고 나는 그 유혹에 영원히 빠질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다.